(7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타로와 사주를 접목시켜서 오늘은 조금 더 재미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떨어져 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끝나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처음에는 좀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뭐랄까요, 자기 마음의 변덕 또는 실증, 또 의무감, 권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멀어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멀어지면서 누군가를 만났거나 여러분이 아닌 제3자 다른 사람들을 조금 상대를 하면서 조금 더 멀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늘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더 높았던가, 또 직위가 좀 높았던가, 또는 여러분이 뭐 본인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던가, 여유가 있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넉넉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받으면서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낀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할 소리를 못했고, 본인이 그때그때 불만 있는 걸 누르고 하다가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안 좋은 어떤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뒤돌아서 다른 짓을 했거나, 여러분이 알면 좀 기겁을 할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좀 딴에는 소심한 복수를 한다고 딴짓을 좀 했던가, 다른 데 가서 좀 장난을 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여러분의 신기를 건드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수를 탔거나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든 다른 남자든 만나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설마 하면서 좀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봐도 본인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좀 평상시에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이 직위가 높던가 재산이 많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그런 거에 열등감이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느낌, 초라해지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셨을 텐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 분은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치사하고 뭐 이제 더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너도 힘들어봐라, 나도 모르겠다, 너를 이제 살피는 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서로 좀 지내면서 티각태각을 했거나 조금 불만이 많았거나, 서로가 감정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거나, 서로 원망하는 일이 좀 많았거나,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많이 원망했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많이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거나, 싸우다가 만나고 다시 헤어졌다 만나고, 또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다시 만나고, 불편해 하면서 또 만나고, 그러다 또 불편하면 멀어졌다가,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해붓해붓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를 보면요, 이 상대방은요 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덕이 좀 있습니다. 변덕이 있고 여러분을 조금 약간 우습게 좀 생각했다, 약간 만만하게 생각했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러분을 좀 내가 쉽게 주무르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정이 많았고 잘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외로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역으로 조금 약간 여러분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의 약점을 잡아서
조금 많이 힘들게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결핍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강하셨는데 그걸 이분이 역으로 좀 이용을 하신 게 보여요. 영악하거든요. 아이 같지만 영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을 좀 자기식대로 조종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자기식대로 조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신세를 지고 나서 어떤 걸 핑계 삼아 뭐 성격 차이나 이런 걸 핑계 삼아 회피를 했거나 떠나버렸거나 그 와중에 딴 사람을 만났거나 또는 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핑계를 잡아서 여러분을 멀리하게 되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상대방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치가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이래요. 바람기도 좀 있네요. 바람을 좀 피우셨던가. 본능적으로 좀 움직이고 싶은 어떤 사람?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소유욕, 집착 이런 것도 강하고 저기 자기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움직이고 싶은 거. 그리고 사람을 자기가 사로잡아서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상대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가왔다가 점점 서서히 자기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된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 지금 카드에도 가면을 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이 상대는 처음부터 어떤 가면을 쓰고 접근을 했다. 또는 여러분과 좀 오래 알던 사이인데 친구에서 이성으로 오래 알던 사이인데 지인에서 뭐 연인으로 이렇게 바뀌신 분들, 회사 안에서 만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가볍게 다가왔다가 이분은 자꾸 돈만 만지네요. 예, 돈만 보고 있어요. 이득이 되는 거에만 움직이는 사람. 이득이 되는 거에만 움직인다. 끝나신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뒤늦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쓰리 오브 완즈. 이분 지금 장거리로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옆에 누군가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분 사주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 지금 뒤늦게 현타가 좀 오신 분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좀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더라도 그 상대와 좀 후회를 좀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성격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어떤 성격 또는 여러분이 성격상 누군가를 원망하는 또는 원진살이 있거나 뭐 귀문간살이 있거나 이래서 둘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또 괜찮은데 조금만 시간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확신 없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두 분에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막 말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마음 편해지다가 이 사람이 멀어지고 또 사라지면 또 불안해지고 여러분들도 좀 조급증이 좀 있으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자꾸 원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핀잔을 주고 지적질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에게 문제점 볼게요. 사주에 네 원진살이 나옵니다. 원진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원진살 원망하고 네 불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물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진살이 있다면은. 그리고 사람을 쉽게 못 믿어요. 의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좀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원진살이 있다. 원망을 많이 했다. 식상 과다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주에서 식신상관은 우리가 생식적인 어떤 기관이에요. 그래서 입이나 말, 손재주 이런 건데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표현하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식상 과다가 됐다. 식신상관이 과다하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오버스러운 거예요. 투머치예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표현에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거나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엄청 말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입을 탁 다물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표현하고 과하게 미리 앞서서 얘기하고 미래를 막 자기가 먼저 막 설계를 하고 난 너랑 어떻게 갈 거야 저렇게 갈 거야 막 안 해도 되는 말 다 하고 과거 얘기 다 하고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 얘기하고 이러면서 엄청 사람 마음의 문을 열게끔 만든 다음에 서서히 스며들 때쯤 돼서 또 자기 식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 같다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이렇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안 하면 안 할래, 저거 안 하면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 같은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에서는 이 상대분이 일단은 좀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오픈을 좀 쉽게 하게끔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투머치 토크, 안 해도 되는 말, 너무 과한 말, 막 미래를 막 얘기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얘기, 집안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게 했던가.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서 여러분이 이분을 좀 좋게 보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더니 점점 투정이 늘고 뻑하면은 잠수 타고 변덕 부리고 아이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은 또 기분 맞춰주려고 또 뭔가 또 선물을 주고 또 밥 한 끼 더 사주고 이러면서 불편한 거 챙겨주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습관이 된 이 사람은 원래 본인 기분 좋아야 누군가하고 관계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가 나빠지면 그 관계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이 점점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갑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어디서 갑질이야?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 너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는데 나 없이 한번 지내봐. 너 나 없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봐봐.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개살이 좀 있었대요. 화개살은 뭐냐면요. 유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술을 뭐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화개살은 어찌됐든 조금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편할 때는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독살이라고 하는데 불편할 때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일단. 자기 좋을 때 다가와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자기 불편해지면 고독하게 혼자 들어가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위주인 거죠. 본인이 위주인 거고 본인의 감정이 위주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원진살이 식상가대의 화개살이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분을 바라봤거나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분이 하는 행동이 모순이 많고 불만이 많고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만들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했거나 뻑하면 잠수를 탔거나 화개살 덕분에 잠수 타는 거 습관적으로 사라지거나 혼자 있고 싶다고 하거나 자기 편할 때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던 분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지금은 왜냐 여러분이 본인한테는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은 베풀어준 사람이지만 이분이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이분이 그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만남이에요. 카르마로 내려온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몰라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보다 더한 네 어떤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박차고 나갔다 그러면 네가 한번 대접해주면서 한번 살아봐라. 역지사지 해봐라. 상대가 너한테 대접해줄 때 그 심리가 어떤 건지 너도 좀 알아봐라 하면서 네. 우리 신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또 공부시키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것밖에 못해줘, 저것밖에 못해줘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은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네, 거짓말 한 게 미안하대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부담스러웠대요. 이분이 지금 혼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누군가하고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있다고 해도 이분은 그분하고 원활하게 가는 것 같지 않고 일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만나보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러면서 혼자 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 욕심 많았대요. 돈 욕심. 질투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 상대방 아이 같은 사람이고 질투 많고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골탕 먹인다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다가 딴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홀라당 발라당 다 뺏기고 후회하면서 지금 일만 하고 사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 누구를 만나서 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닌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일만 하면서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본인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걸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투심이 있었고 자격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이분이 그런 욕구에 뛰쳐나가서 혼자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 가서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던 걸 내가 박차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금은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죠? 네. 넌 언제든 날 받아줄 사람이야. 음주 가무 많이 하신 분이고요. 후폭풍이 지대로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탓이야라고 하고요. 미치고 팔짝 뛰었다. 뭐가 짜증이 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지금 다가와주지 않고 이래서 좀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명처럼 이루어지고 싶대요. 이것은 데스티니요. 운명이길 바란다 이거죠. 나 좀 기다려줘. 넌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처음에 로맨티스트로 다가왔고요. 잘난 척 허세의 바람둥이 조합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하는 게 싫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제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걸 모르고 까불다가 뒤늦게 후폭풍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귀한 거를 알면서 다가가고 싶은데 자존심은 허락을 안 하고 여러분은 또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가면은 이 잘못한 걸 이실직고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기 관계도 다 끊어내고 혼자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에 밤잠을 못 자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좀 재미나게 사주와 조금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의 사주와 타로를 접목시켜서 오늘은 조금 더 재미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를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을 강하게 이렇게 끌려서 다가오셨는데 욕심이 났고 여러분을 옆에다 두고 싶고 또 여러분의 어떤 위치나 어떤 분위기나 또 어떤 커리어 여러 가지가 조금 굉장히 매력 있는 걸로 느끼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외모까지 그래서 출중해가지고 그런 거에 반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하고 여러분의 분위기가 너무 멋있고 모든 걸 다 자기 걸 만들고 싶은 심리 때문에 내 거 만들고 싶다는 심리 때문에 옆에다 뒀지만 점점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썸을 탔던 분은 여러분이 자기 식대로 끌려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서 조금 멀리 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 만나셨다가 헤어지신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게 다가왔으나 시간 지나면서 이분이 점점 여러분을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무리수를 좀 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맞춰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약간 헌신을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헌신.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도움이나 뒷바라지를 해주거나 동거를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지원해줬거나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로만 떠들고 좀 무책임하게 여러분 곁에서 떠나가 버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역시 떠나실 때 여러분하고 이별을 하려고 완전한 이별하려고 떠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는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셨던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약간 자기 마음을 그냥 그 공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그냥 채우려고 만났는데 그러면서 좀 여러분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타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심리를 좀 조정하려고 했던 것도 보이고, 뒤에 가서 연락 끊고 잠수 타고 일십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가슴 졸이고 애타고 하는 걸 좀 즐겼던 어떤 성향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낼 마음은 아니었으나 뒤에 가서 지켜보다가 여러분을 굉장히 애가 졸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우쭈쭈 해주고 더 대접을 해주게 만들려고 어떤 했던 심리 조정, 심리적인 조정을 하려고 했던 그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좀 조정하려고 했던 거, 자기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점점점 여러분을 자기가 손아귀에 놓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좀 불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떠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기식대로 통제가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불리해지니까 뒤로 빠지면서 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일에 전념을 했거나 다른 일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좀 마다했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애가 타죠. 속이 타죠. 갑자기 냉정하게 변해버린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많이 쫓았을 거고 체이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좀 많이 쫓았을 것 같고 많이 좀 매달렸을 것 같고 어떻게든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 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많이 좀 냉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그런 커플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 상대방이 심리 조정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약간 놀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받은 게 있어서 돈을, 금전적인 걸 도움을 받았거나 받아놓고 능력이 안 돼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멀리 일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대면서 여러분하고 인연은 끊고, 이분의 마음은요, 어찌됐든 여러분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때가 돼서 잘난 모습이 됐을 때, 또는 금전적으로 뭔가 되돌려줄 형편이 됐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되돌아오려고 했던 마음이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의 간을 보다가 여러분이 지쳐서 이별을 말씀하신 분들, 네, 이별을 선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분이 졸지에 갑자기 완전히 세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완전히 이러다가 내가 너무 튕기다가 내가 너무 재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을 좀 적당히 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이나 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돈 벌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내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뭐라도 큰 소리라도 치지, 이런 생각으로 좀 여유를 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여유를. 여러분은 너무 애가 타는데 이 사람은 심적으로 여유를 너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의 사주적인 문제를 볼게요. 홍염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염살. 홍염살이 뭐냐면은, 이 홍염살은 본인 자신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분위기가 네, 좀 뭐랄까 고풍스럽고 매력이 있는데, 이 매력으로 사람을 좀 자기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 자기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걸려드는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식대로 조정해서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홍염살이.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지만 매력 있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따르는 성격이고, 많이 따르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여러분도 이분에게 반했을 테고, 이분도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이상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외모적으로 특출나서 끌어당기는 서로가 그런 분위기들이었는데, 이분에게는 남자면 홍염살, 여자한테도 홍염살이 좀 약간 위험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끌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도 또 뒤늦게 홍염살의 기운 때문에 딴 데 가서 끼를 부렸거나 자기에게 뭐 눈빛을 주는 사람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좀 장난 아닌 장난을 쳤거나 좀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식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성과다라는 거는, 재성과다는요, 재물 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한테는 여자일 수 있어요. 여성. 근데 남자는 재물과 여성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주적으로. 그런데 재성이 과다하다. 그러면 그 재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재성이 과다하다. 그럼 여자가 많고 돈을 많이 밝힌다. 돈을 추구한다. 이득만 추구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자라면 이 재성이 많다. 그러면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돈이 되는 일이거나 이득이 되는 부분에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 따라서 정말 사람을 수도 없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이득만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재성가다가 너무 이득되는 부분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자이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신도 쉽게 할 수 있고, 은혜를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는 특히 재성가다는 여자들이 많이 끓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여자들하고 함께 일하는 어떤 직장을 갖고 있거나, 여자들을 상대하는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여성들이 주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또는 돈 되는 일이라면 마구잡이로 이 일 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벌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남성분이라면 여자를 많이 찾으러 다니고, 여자마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가 생기고, 저 여자를 만나면 딴 여자가 보이고, 자기가 눈을 또 크게 뜨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눈을 감고 다니면은 그러지 못하겠는데,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같이 밥을 먹어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재성 과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돈 되는 부분에서만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진득하지 못해요.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지를 못해요. 산만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재성이라는 건 또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랑 이득, 재미 이런 건데, 그런 걸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즐거우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어요. 겁살이 나옵니다. 겁살은요, 뺏길 겁이에요. 뺏길 겁. 빼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은요, 이미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한번 돈을 뺏겼던가, 사업이 망했던가, 많이 힘들어졌던가, 누군가에게 몽창 한번 돈을 잃는 일이 생겼을 테고, 그리고 젊은 분이라면 이분은 여러분을 떠나서 그런 일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크게 한번 망해야 되는 사람이다. 돈을 쫓아서 살다가, 돈만 보고 살다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이나 어떤 그런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아서 돈만 지고 가려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손재수, 그래서 빼앗기는, 그리고 엄한 사람을 믿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배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운명적으로 흘러갈 일들입니다. 겁살이라는 건 이제 이분이 젊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고, 나이가 있는데 만났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런 일이 한번 반드시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을 만났다 그랬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거일 수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남았다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앞으로 환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을 조금 산전수전 공중전을 좀 겪으셔야 될 분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 군데 진득하게 있지도 못해요. 좀 더 볼게요. 이봐요, 돈만 봅니다. 네, 돈만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완성하고 싶다.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 보니 진짜 여러분이 나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 약물고 살면서 인내의 타이밍,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재회의 타이밍을 기다린다. 그런 심정으로 이 약물고 일하면서 본인이 조금 잘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과 변함없는 사랑이거나 완전한 사랑, 또 결혼, 끝까지 가는, 그리고 한결같은 그런 관계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앞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강하게. 근데 여러분에게 지은 어떤 죄가 있거나 또는 신세를 졌거나 이랬다면 그거를 이실직고 얘기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돈이라면 차라리 쉽죠. 돈을 자기가 들고 와서 갚아야 되니까 갚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머리를 굴리다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간을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후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 같아요. 화해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 감정을 좀 볼게요. 미웠대요, 여러분. 그때는 미웠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원망도 했었대요. 여러분 원망을 했대요. 슬프대요. 네, 짜증을 많이 냈대요. 자기가. 근데 지금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 여러분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몰래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혼자서는 여러분을 기다린 거죠. 근데 가슴속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아예 이별일 줄 몰랐다.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면서 점점 간절해지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해지는 걸로. 네. 견물생심, 뭔가를 쫓았다. 제가 재성가다라고 했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뭔가를 쫓았다. 또는 견물생심이니까 눈에 봤을 때 이쁜 거, 멋있는 거, 이득되는 거에 좀 많이 올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괴롭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게 괴롭다. 나는 지금 돈이 더 중요해. 돈이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로. 네. 양다리를 했던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였대요. 근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니? 막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신은 난 너에게 잘못한 게 단 1도 없다? 이러면서 거만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유부단 끝판왕 뒤로 빠지면서 잠수 타고 회피하고 처음엔 다정하게 로맨티스트로 다가왔다가 그런 행동을 밥 먹듯이 했거나 그러면서 말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말 이런 거를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끝낼 거니 점점 후폭풍이 오나 봅니다. 나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많이 짰대요. 머리를 많이 짰대요. 머리를 많이 쓰고 잔머리를 많이 쓰고 계획을 많이 짜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매달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겁니다. 너무 머리를 굴러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난 너에게 갈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많이 후회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했는데 너는 나를 진짜 미치게 만들어. 정말 여러분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지금 다가올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은 너무 큰데 자존심 때문에 다가올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이 좀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주와 타로를 좀 재미삼아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후폭풍 느끼는 것 같아요. 곧 느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다가와 주셔야 돼요. 끝까지 자존심 붙잡는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을 사주와 타로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대방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상대방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가 너무 아파. 마음이가 너무 아프고
근데 여러분이 고마운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몹쓸 짓을 했다,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다, 또 선을 넘었다, 그런 걸 후회한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러분은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고, 완전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그런 어떤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자기가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여러분을 구속을 했고 또 억압을 했고 또는 뭐 양다리 쓰리다리 막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중독 도박 막 여러분들에게 뭐 하여튼 몹쓸 짓을 좀 많이 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거나 그런 행위들을 했거나 아무튼 여러분에게 다가가자니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고 두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완강하게 지금 밀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 곁에 정말 인기 많아서 주변에 사람 많을 것 같고 여러분은 너무 잘난 사람이라 내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 대접받을 사람인 것 같고 다시 소유욕이 올라오는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지금 네, 답답합니다. 우울증 있어요. 잠도 못 자요. 불면증 있고 잠도 못 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사주를 좀 보자고요.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요? 양인살이 나옵니다. 양인살. 양날의 검이라는 사주에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양날의 검은 이제 칼이라는 뜻인데 이 칼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양날의 검, 칼을 좋은 그 요리 도구나 뭐 어떤 걸 만드는 도구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하고 폭력적이고 또 굉장히 뭔가 잔인한 어떤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폭력적이고 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잘해준 사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딱 가는 거지. 양날의 검이라는 건 이렇게 쓰면 좋은 건데 이렇게 확 바꾸면 살인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로 변했다. 그것은 즉 고마운 사람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했다. 아주 못된 짓을 좀 많이 했다. 폭력적인 거, 폭행, 폭력, 또 가스라이팅, 또 억압, 구속,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네. 아무튼 양인살 안 좋은데 양인살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일에다가 열중을 하면 그 기운을 일로 열중하시면 거기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운을 쓰면 좋은데, 이 이성 문제에서 잘못 휘두르면 이 이성들이 다 다치는 겁니다. 다 휘두르는 거죠, 칼로. 좋게 다가와서 완전히 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가면을 벗게 되면 도망을 가는 거죠. 가면이 벗기게 될 때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이분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했던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날카로운 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양인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한테 집중하면 분명히 반드시 화가 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분은. 음. 그리고 본인 이득이나 본인 감정에만 치우쳐져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살이에요. 힘들다. 그리고 이분은 화개살이 있다고 합니다. 고지식한 분이고요. 보수적인 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다가와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다가 본인이 불편할 땐 뒤로 숨고 빠지고 그렇게 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거나 또 음주가무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음주가무 그 다음에 주색잡기 이런 걸 좀 많이 하신 분들 한량들입니다. 한량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상과다가 나옵니다. 식상과다. 식상이라는 거 뭐냐? 식신과 상관인데 사주의 식신상관은 이 본능적인 거, 생체적인 거,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또 이제 그 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입으로 먹고 네 어디로 싸고 하는 그런 기운인데 입과 관련돼 있어요. 손재주와 관련돼 있고 표현하는 거에 관련돼 있는데 이분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식상이 과다하다는 거는 이게 너무 많아서 투머치 토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표현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또는 되지도 않을 일을 먼저 막 벌려놓고 막 그거 될 것처럼 막 혼자 막 기대를 하거나 좀 비현실적인 어떤 비현실주의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일 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뭐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내가 너 이런 거를 너무 오버스럽게 많이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든 사람인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그렇게 그냥 산만하고 주의 산만하고 이 일 저 일 벌리고 말만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해도 되는 말 하고 정신 산만하게 만들고 지키지도 못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일이 좋다 그랬다 저 일이 좋다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살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분이네요. 네, 정신 없습니다, 이분. 홍염살도 있어요. 홍염살. 이분 홍염살도 있어요. 사람 끌어들이는 매력. 네. 그래서 이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뭘 합니까? 이분이 네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통제를 한다. 홍염살은 여자든 남자든 매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자기 주변에 항상 이성들이 많이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을 딱 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자기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욕구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그런 욕구로 여러분을 만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욕구가 생기자 여러분을 등지고 가신 분 그런 홍염살이 있거나 도화살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염살하고 도화살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홍염살은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싶었다입니다. 근데 도화살들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잘 가고 싶어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요. 홍염살이 조금 자기네들은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나 주변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작정하고 그랬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홍염살도 있네요. 그러면 홍염살은 나쁘게 쓰면 양인살과 같이 있으니까 자기 식대로 휘둘렀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통제했고 조종했고 가스라이팅 했고 그러다가 통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갔고 다른 걸 찾아서 배신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음주가무, 주색잡기 이런 걸 많이 하신 분이고 예, 힘들어요. 이분도 힘드네요. 많이 힘들어요, 이분. 네. 그리고 또 이분은 남들에게 관심 끌고 싶은 마음, 관심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주목받기를 좀 좋아하네요, 이분이. 네,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듭니다. 거기에 또 약간 고지식한 것도 있고요. 보수적인 것도 있고, 자기식대로 그냥 고집스럽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감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들입니다. 지금 이런 살들 때문에 이 양인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인간관계 하면서 양인살은 반드시 배신수, 뒤통수 이런 게 있답니다. 지금은 책임감이 생겼대요. 책임감이 생겼고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무관심, 여러분이 무관심하대요. 지금 여러분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무관심하다, 나에게 관심을 안 준다,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재회를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회하고 싶은 마음, 외롭대요. 와, 이건 카드가 너무 진짜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감정 카드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 와, 감정 카드가 너를 만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고 늘 불안했어. 여러분 탓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 중이야. 함께 하는 동안 고마운 게 정말 많았어. 제가 고마운 거 느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떠났을 때 힐링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좀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좀 힐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이게 다가오려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거나 내가 너한테 연락한다면 넌 나를 거절할 거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맞춰줄 자신이 없어. 너에게 다가갈 자신이 없어. 그거예요. 너가 언제든지 내 곁에 끝까지 있을 줄 알았어. 여러분을 너무 쉽게 본 거죠. 너무 편하게 본 거고, 고맙게 잘해주는 사람을 역으로 이용한 거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너랑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입니다. 이분. 네, 이분 진짜 간절한데요. 네. 너하고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자기가 힘들게 만들었지 뭐. 자기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너를 어떻게든 다시 되찾고 싶대요. 여러분을. 간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분은 좀 많이 느꼈는데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가 했던 행위들도 좀 되돌아본 것 같고 많이 후회하고 후폭풍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밀어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겁먹고 다가오질 못해요. 여러분이 연락해 주길 바라는. 네, 이거 봐요. 나는 사실 두려워. 너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당당하게 나타날 지금 처지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나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다가가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뺏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걸로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욕심이 좀 생긴 것 같고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잘나신 분들인데 이분이 너무 여러분을 몰라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벌전으로 오는 겁니다. 본인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이분 고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넌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한 장 더 뽑았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이 되찾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6번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재밌게 사주와 타로를 접목시켜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상대방 여러분과 끝나신 분들 많으시고요. 이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경 쓸 에너지가 지금은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과거에 많이 좋아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집중하기 싫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안정이나 내 행복이나 내 기쁨에 더 연연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걸 추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과거에 여러분에게 많이 맞춰줬고 잘해줬으나 거기에 의미를 좀 별로 크게 두질 못한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를 좀 만나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좀 만나서 떠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여기는 여러분과 이분 중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부적절한 관계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좀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고 어떤 현타를 좀 느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할 그 상황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집중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현타가 오신 분으로 보이고요. 가치가 되는 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에 조금 걸림돌이 가치관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성향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좀 약간 무의미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에게 함께 갈 확신이 없다. 확신이 서질 않는다. 여러분을 믿고 가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가 있거나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에너지가 있거나 이래서 조금 더더군다나 못 믿겠고 여러분이 좀 화려하신 분이거나 이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조금 뭔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의심을. 그리고 또 이분 역시도 본인이 누군가를 만나서 떠나신 분이라면
금전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좀 받고 떠나신 분인 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요. 좀 철벽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고 삼각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훗날이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떠난 분이라고 해도 어떤 목적 때문에 움직였던 분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때가 아니다는 거.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더 큰 이상, 자기의 어떤 삶, 이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안정된 삶,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신경 쓸 그 어떤 에너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분 좀 볼게요. 제가 이 사주를 좀 볼게요. 이분이 여러분을 지금 못 받아들이겠는 이유들,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월살이 나오는데요. 월살. 네. 이분은 여러분과 만나던 당시에 어떤 일이 끊어졌거나 침체가 됐거나 무언가를 많이 까먹었거나 많이 힘들었거나 또는 여러분을 만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혼자 고립되는 일이 생기거나 진짜 하늘에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던 분으로도 보이고 시간 지나서 그럴 상황도 보이고요. 금전을 많이 까먹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할 일이 있거나 몸이 크게 아프게 되거나 하던 일이 다 침체가 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한번 있을 수 있고요. 그 역경을 겪고 일어나셔야 되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되시는 분이고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있는 분으로 보여요. 좀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았던 분으로 보입니다. 인간 고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천살이 있는데요. 천살이라는 건 하늘에, 이 월살은 달 월자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답답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천살은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빌어야 되는 기운입니다. 이거는 뭐냐? 본인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함께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천사라고 월살까지 같이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어떤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했기에 거기에 돌려받는 어떤 기운이에요. 그래서 천살까지 나왔다는 건 이분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식대로만 좀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고 좀 거만할 수 있고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고 일단은 자기 식대로 가야 돼요. 네. 자기 식대로 다 겪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무너지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늘에게 빌어야 되는 상황. 그러나 천살의 기운을 넘기면 이분은 반드시 다시 성공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천살의 기운을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월살의 기운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립됐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혼자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천살의 기운을 넘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 기운을 좀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개살이 있습니다. 이분은 화개살이라는 건 주목받기 좋아하는 거고 외모나 외모지향주의 그리고 또 음주가무, 한량 이런 기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개살이라는 건 연예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방송인들, 연예인들, 남에게 보여주는 있던 직업, 주목받는 직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성향이 조금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고독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한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안 좋지? 겁살. 네. 이분 누가 봐도 이거 겁살, 빼앗길 겁이거든요. 재산을 빼앗겼거나 누구한테 뺏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한 번은 크게 한번 망하셔야 일어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떠나서 혼자 어떤 일을 추진하다 크게 망했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시면 굉장히 크게 되실 분인데 엄청 여기는 공중전까지 겪어야 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탈하는 분이죠, 이분은. 근데 이거를 결국은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이분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 크게 쓰려고 크게 테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예술이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도와주는 일,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심리상담, 상담가, 영혼을 구해주는 일, 또 영혼을 울리는 일, 감동 주는 일, 예술이나 문학 이런 쪽으로 종교, 철학, 저희 같은 이런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예인들, 또 예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쪽에서 크게 성공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는 일,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어요. 사업성은 좀 약합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욕심을 냈다가 크게 까먹으신 분들일 수 있어요, 이분들은. 비겁이 과다하다는 건 비견과 겁재가 과다하다는 뜻인데 사주에서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 형제, 친구들, 그리고 겁재는 나와 동등하지만 형제, 자매, 형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비겁이 과다하다는 건 내 고집도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고 그러나 오지랖도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베푸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한테 어떤 게 있냐면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본인이 다 그걸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워서 좀처럼 누군가 이렇게 뭐 설득을 시켜도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고, 근데 오지랖은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베푼다고 베푸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는 기운이 커지는 겁니다. 나만 생각한다. 나만 챙기고 싶다. 내 인생만 챙기고 싶다는 그 기운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 비겁가다는. 그래서 사주에 비견 겁재가 세다. 그러면 좀처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그래야만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은 비겁 가다가 많다. 그거는 어떤 뜻이냐? 나와 동등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나와 같은 마음이거나,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거, 자기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게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많이 힘든 걸 겪어내야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굉장히 크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의 테스트를 굉장히 큰 관문을 통과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네,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네,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와, 이 카드 정말, 여기 정말 너무너무 제대로 나오는데요. 네. 돈 욕심 부렸다고 하고요. 돈 욕심을 크게 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대요. 질투심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질투심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슬프대요. 그리고 어떤 책임감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와, 뭐 다른 카드 안 꺼내도 되겠는데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말카드 들려드릴게요. 쌍둥이 불꽃 나오네요. 트윈 플레임. 여러분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나 이러는 동안 너 딴 사람 찾지 마. 소유욕도 있네요. 잘난 척이 오지다 그러네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인대요. 그리고 너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고 이러시네요. 여기는 가스라이팅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도시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기식대로 막무가내로 끌고 갔던 사람 관계를 무조건 자기식대로 맞춰달라고 하고 나만 따라와 내 말만 믿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대요. 마음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일만 신경 쓰고 자기 인생만 신경 쓸 때지만 여러분 정말 좋아했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이고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고 너의 진심을 여러분 진심을 알고 싶고요. 사실 자기도 여러분은 완전하게 떠나갈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냥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가르침이고 이제 네가 하면 간섭질이다 이겁니다. 더 이상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어떡해 이거. 지금은 언제부턴가 그래요. 난 혼자가 편해. 난 혼자가 편해. 지금 혼자가 편하대요. 잠수 중. 잘난 척 좀 그만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이나봐. 내게 원하는 게 진짜 뭐냐고 이러시네요. 위험한 관계야. 너랑 가는 건 위험한 관계야. 이러십니다. 사실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네들 나를 알겠냐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지금 본인 자신들도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끌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별을 했는데도 안 끊어지는 이 마음도 모르겠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튼 이분 양가 감정이 있고요. 여러분 눈에 밟혀요. 지금 여러분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일 마음은 지금 없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데 다 여러분 탓이래요. 네, 이분은 여러분 원망하고 있네요. 자꾸 첫눈에 반했다 그러고요.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시네요. 너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십니다. 너 잘난 척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한테 너무 서운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의 서운한 게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서운해서 여러분하고 너무 가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합리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네요. 아 이분 근데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운둔자로 사셔야 될 것 같아. 운둔자처럼 그냥 유튜브도 얼굴 안 내 보이는 이런 유튜브를 하시거나 방송도 좀 이렇게 얼굴 안 내 보이는 방송을 하거나 하여튼 아무튼 예 좀 많이 힘드신 분이에요. 한번 딱 진짜 꺾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실 분이니까 이분도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연애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슬프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슬프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